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 해설가 윤상인입니다. 교보 노블리의 아트 앤 컬처와 함께 세계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들을 방문해 보는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미술관당 4점의 그림을 선정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실 그림은 1434년에 그려진 아놀피니 부부의 초상입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좁은 방 안에 남녀가 등장을 하고 있죠. 남녀는 두 손을 꼭 잡고 있고 남자는 오른손을 들어서 무언가 맹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두 주인공 발 아래를 보시면 강아지 한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강아지는 전통적으로 서양 미술사에서 부부간의 충절이라든가 헌신을 나타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은 결혼식 장면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내셔널 갤러리의 오랜 연구 끝에 결론을 내렸죠. 결혼식 장면을 그린 게 아니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부부의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아놀피니 부부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방 안에 빼곡히 들어가 있는 사진처럼 묘사된 사물의 디테일한 모습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15세기에 가능할 수 있게 됐던 건 바로 그림을 그렸던 얀 반 아이크란 화가가 유화라고 하는 장르를 회화에 접목시키면서 회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 유화가 나오기 전까지 서양 미술사에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계란 템페라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죠. 말 그대로 계란 노른자에 안유를 섞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채색을 하다 보니 계란의 성분 때문에 너무 빨리 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오래 할 수도 없고 빨리 굳다 보니 자세한 정밀함을 묘사할 땐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는 유화라고 하는 장르, 안유를 기름에 섞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정말 중요한 그림이죠. 그림에선 이렇게 유화를 사용해서 디테일을 강조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와 같이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장에 달려있는 샹들리에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창문에서 들어오고 있는 빛을 받아가면서 어슴푸레하게 빛나는 청동의 느낌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벽에 보시면 볼록 거울이 달려있는데 볼록 거울을 자세히 보시면 거울 안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2명입니다. 하지만 그림이 그려지는 이 당시에 앞에 서 있었던 2사람, 그림엔 나오진 않았지만 장소에 있었던 2사람을 그림에 넣어준 거죠. 회화가 갖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제약을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 화가의 재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거울 테두리를 보시면 10개의 원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원 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가 고난받고 있는 장면이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샹들리에와 또 거울 사이 벽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요하네스 반 아이크 핏 1434. 라틴어인데요. 번역을 하면 요하네스 반 아이크가 1434년에 여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화가가 자기의 이름을 그림에 묘사한 거죠. 자, 15세기 이전까지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가는 자기의 이름을 그림에 정확하게 묘사하고요.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묘사한 흔적을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바로 15세기 정신이었던 인본주의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노동자로서의 화가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화가로 자신들의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켰던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서명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2분이 입고 있는 옷의 텍스처를 보시더라도 정말 사실처럼 잘 묘사되어 있고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 강아지의 털까지도 사진처럼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유화가 시작되면서 생겨날 수 있었던 새로운 회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1434년 지금의 벨기에란 나라의 브리헤란 도시에서 그려졌죠. 당시 브리헤는 어떤 도시였느냐? 정말 많은 상인들이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도시이고요. 그 상인들이 화가들을 고용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개인적인 주제의 그림을 그리는 게 유행이었던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사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렸던 것이 북유럽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림을 주문했던 왼쪽 주인공이 얼마만큼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밖에는 나무 한 그루가 보이실 거예요.
나무의 이파리가 파랗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을 잘 보시면 빨간색의 체리가 열려 있습니다. 자, 체리가 열리고 나뭇잎이 파랗다는 얘기는 계절적으로 6월과 7월을 얘기하죠. 하지만 방 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은 모피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을 과시할 목적으로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지금 꺼내 입고 있는 거고요. 자, 창문을 보시면 오렌지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오렌지 같은 경우는 북유럽에선 생산되지 않았던 당시 굉장히 값비싼 과일로서 이 주문자의 부를 또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 여자 주인공 발밑을 보시면 붉은색의 카펫이 있죠. 알록달록한 문양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카펫은 당시 유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라비아에서 수입된 카펫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시 주인공들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15세기라고 하는 시간은 유럽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가 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이탈리아 스타일의 르네상스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스타일의 르네상스가 발전을 하였죠.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북유럽 르네상스의 스타일은 사물을 디테일하게 묘사했고, 자, 그림의 내용이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하학을 베이스로 완벽한 공간을 묘사했고요. 또 해부학을 중심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신체를 묘사하는 게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차이점을 비교하셔서 감상하시면 좋은 그림이고, 이러한 그림이 나옴으로써 16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전성기가 추구했던 재현 미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줬던 그림이 바로 앞에 있는 아놀피니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자, 이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내셔널 갤러리의 소장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거울 속에 들어가 있는 미스테리한 두 명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술사에서 유화의 시작을 알렸고, 이렇게 정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재현 미술의 시작을 알렸던 아놀피니 부부의 초상화를 만나보셨습니다.